새벽이 궁을 스치고 지나갈 때 정각의 기와는 서늘한 물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낮은 담장을 넘어 뜰로 흘렀고 매화 한 가지가 바람을 받아 가볍게 몸을 떨었습니다. 중전 윤 씨는 단정한 곰복의 매무새를 낮추고 혼자 뜰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신구가 서로 맞부딪히며 내는 은은한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넓고 높은 이곳에서 그녀의 마음 둘 곳이 더는 없다는 것을. 숨소리마저 예법의 틀에 갇힌 듯 얕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매화 한 잎이 발치에 내려앉았습니다. 중전은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잎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손끝 하나 허락되지 않는 삶 속에서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눈길뿐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섬돌, 근위대장 최연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규율대로 땅에 두었지만 귀는 뜰의 숨을 듣고 마음은 누군가의 떨림을 알아챘습니다. 저 먼 자리에서조차 보였습니다. 중전의 걸음이 잠시 흔들리는 순간 어둠을 밀어내듯 손끝을 모아 매무새를 다잡는 모습,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등을 곧게 세우는 기계까지. 매화 잎이 한 장 더 날아와 섬돌 아래에 붙들렸습니다. 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가 아린 듯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울림은 아직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향한 연민이란 것만 새벽빛처럼 아슴푸레하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막 정각의 지붕을 더듬을 때 중전은 돌아섰고 근위대장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아침을 통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바람과 같은 매화 잎을 같은 시간에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음의 불씨가 아직 연기도 내지 못한 채 조용히 살아났습니다. 중전의 하루는 정해진 절차처럼 흘렀습니다. 아침 공경, 문안 인사, 내명부의 서류 결제, 예법에 맞춘 식사, 그리고 또 다른 공경. 말마다 예가 덧입혀져 뜻은 무뎌졌고 사람 사이의 온기는 의식의 격식에 눌려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왕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에서도 말은 표면만 스쳤습니다. 왕은 나라의 장부와 신료들의 청으로 이미 지친 얼굴이었고 중전은 늘처럼 고개를 숙여 의례의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둘 사이에 남은 것은 체면뿐이었습니다. 대비의 눈길은 늘 매무새처럼 정확하고 그 정확함은 종종 차가웠습니다. 중전, 궁은 허투루 정을 쓸 곳이 아니옵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처럼 던져졌고 사실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중전은 미소를 걷어들이고 답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말끝은 단정했고 그 단정함 속에 작은 한숨 하나가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해가 기울면 중전은 빈 정각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종이의 살결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한 장 두 장 넘겼지만 글자들은 밤의 고요처럼 멀었습니다. 촛불은 길게 타 들어가다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고 그때마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옮겨다녔습니다. 그 그림자 사이로 그녀의 외로움이 긴 회랑처럼 늘어났습니다. 그 시각 근위대장 최연은 회랑의 가장자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젖은 석계문 바닥을 먼저 밟아 미끄러질 곳이 없는지, 요기한 고양이가 등에 불쑥 달라붙지 않도록 곁길에 문을 닫았는지, 수문장의 교대가 규칙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그가 하는 일은 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벌어졌고 잘하고 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꺼웠습니다. 보이지 않게 중전을 지키는 일이 그에게는 칼을 뽑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작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상궁 은월이 분주한 사이에 중전의 비녀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작은 금빛 하나는 곧 꾸짖음이 되고 불경이 되고 사람들의 혀끝으로 화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은월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정각과 회랑을 오르내렸습니다. 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걸음이 잦은 곳의 흔적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섬돌 아래에 반쯤 숨어있던 비녀가 저녁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조용히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월 앞에 이르러
그는 고개를 낮췄습니다. 분실물을 회수하였습니다. 짧은 말 하나를 남기고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월은 놀란 눈으로 연거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중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만 꿈결에 사라졌던 것이 제자리를 찾는 감각이 어렴풋이 스쳐갔습니다. 어쩌면 촛불이 평소보다 덜 흔들렸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늘이 눅눅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바람 끝에 물기 어린 냄새가 스며들었고 처마 끝에 까치가 낮게 울었습니다. 중전은 행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의 회랑은 늘 그랬듯 길고 문들은 늘 그랬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문득 아무것도 아닌 징조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물웅덩이에 번지는 하늘빛, 걸음에 스치는 옷자락의 바스락거림, 멀리서 다가오는 북소리 같은 침묵. 근위대장 최연은 멈춰 선 중전을 먼 거리에서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예에 어긋납니다. 그는 그대로 눈을 내려두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심이 아주 작은 자갈처럼 또르르 굴러 굵은 물길의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지면 누군가는 다칩니다. 오늘 밤 순찰 동선은 바꿔야 하겠지요. 등불을 한 자루 더 채워넣고 회랑 끝에 발판을 새로 마른 걸레로 후쳐두어야 하겠지요. 그가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첫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중전의 어깨 위로 조그만 점이 생겼고 한 호흡 뒤에 또 하나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을 서둘러 마치려 돌아섰고 회랑의 발자국 소리는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틈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감각은 같은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곧 본격적인 비가 내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를 데려오고 있었습니다.